안녕하세요. 황희진 TV의 황희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아이들도 방학을 했고요. 제가 지금 이 토트넘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아이들과 함께 토트넘과 K리그가 하는 경기는 내일이고 오늘 오픈 트레이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갈 건데요.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2022년 핵심 교육 핵심 역량 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2 개정교육과정 핵심 역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축구를 잘해서, 맞죠?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사실 축구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축구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어떤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제 최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저도 같이 아이를 축구를 시키면서 보다 보니 저는 요즘 손흥민 선수와 손은정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냥 흔히 말하는 덕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덕질을 하게 된 이유는 실력이 있지만 플러스 인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감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축구만 잘하면 흔히 우리가 축구를 잘하는데 인성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흔히 뭐 네 가지 없다 뭐 이런 축구만 잘하는 선수는 크게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축구를 잘하면서 인성이 경비됐을 때 이 선수는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내 아이가 실력을 키우고 있는지, 실력만 키우고 있는지, 인성적인 측면, 사람으로서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한 인성적인 측면도 키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실력은 추후에도 쌓을 수 있는데요. 인성이라는 부분은 초등학교 시절, 초, 중, 고, 이 시절을 지나면 인성이라는 부분은 다시 잡기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면서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실력, 뭐, 수능 점수, 뭐, 아니 축구 실력, 미술 실력, 이런 건 나중에라도 노력을 하면 분명히 채울 수 있어요.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인성적인 측면인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적기, 반드시 발달해야 되는 그 시기, 그때를 놓치면 다시 잡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작년 저희 아이가 미술 대회에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이 친구가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 하는 친구고요. 그 축구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진 않고 하지만 동네에서 대표팀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흥민 선수의 오버헤드킥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 손흥민 선수가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구 골절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출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이 모습을 그린 걸 보면 이 그림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구나.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구나. 본인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엄마로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낼 만큼의 감동적인 부분, 본인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량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자기 관리, 요 이미지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지식 정보는 내 머리에
지식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지. 사실 이 두 부분이 자기 관리 역량이나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아이들 또는 우리가 시험 점수, 학원에서 이런 부분, 이런 데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우리 아이가 얼마나인지 성적표, 학원 점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사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의 자기 관리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충 가늠하고 계실 겁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평가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평가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거지만 창의적 사고 역량 부분도 어, 그 개인이 나중에라도 나이 들어서라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쌓인 지식과 감성적인 부분이 서로 결합이 되거나 다른 역량들이 결합이 됐을 때 창의적 사고 역량도 제 생각에는 어느 시기가 지나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부분이에요. 앞서 서두에서 실력, 그리고 인성이라고 말했을 때, 인성에 해당하는 역량 세 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리적 감성 역량, 여기 그림을 보시면, 내가 뭔가를 보고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 두근두근하고 뭔가 그런 느낌들, 감성적인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안타깝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심리적 감성 역량이 지식들을 융합해서 창의적 사고를 하게끔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는 심리적 감성 역량 부분이 평가되지도 않고 약간 제 생각엔 눌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읽어내는 그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본인이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그 감정에서 놓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가 몸까지 아프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인데 심리적 감성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마음의 흐름, 내 마음이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심리적 감성 역량이 바탕이 돼야 협력적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소통은 누군가와 함께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한테 지금 이 말을 해도 될지 아닐지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 상대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협력적 소통 역량의 기본이 되는 것이 심리적 감성 역량. 일단 내가 내 마음의 감성적인 측면에 대한 인지가 되어야 협력적 소통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는 것들을 볼게요. 의사소통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를 축구를 시키는 이유는요. 축구는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죠. 혼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팀이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협력적 소통 역량도 늘어날 거고요. 공격 라인에 있는 친구들끼리도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공수의 의사소통도 돼야 될 거고, 이 팀이 움직이는 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축구 선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아이의 협력적 소통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실 축구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질 것이에요. 저희가 어머님들이 대학을 다닐 때도 모둠으로, 그룹으로 어떤 레포트, 그 과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그룹워크를 시켜보면 그 그룹워크가 잘 되는 팀이 있고, 그룹워크를 했긴 했지만 다 나눠서 개별적으로 해서 그냥 모아놓은 팀들이 있어요. 융합을 해서 잘하는 팀과 그냥 각자가 해서 그냥 합친 팀들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조직 구성원으로 또는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한다면 협력적 소통 역량도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동체 역량이라는 건 협력적으로 소통을 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나의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발전할 때 나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가치 인식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지금 유튜브는 제 이름을 걸고 황희진 TV라고 하고 있는데 나, 너, 우리라는 걸 쓰고 있고요. 나누리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내가 먼저 잘 서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너는 사실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존재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을 좀 나눠줬을 때, 이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본 10명의 어머님들 또는 10명 중에 1명의 어머님이라도 제 생각과 마음이 어머님들께 전달이 돼서, 아, 우리 아이도 요 인성적인 측면을 좀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잘 키울 때 우리 아이가 만나는 친구가 사람다운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사실도 같이 우리 모두 함께 잘 키웠으면 좋겠고요. 어, 그 최근 사회 분위기가 어떤 평가적인 측면, 그 점수적인 측면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인성적인 측면이 결여가 된지도 모른 채 아이들을 키웠고,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작년에 발생했던,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했던 사고나 어떤 칼부림 사건, 데이트 성폭력, 어떤 사회 문제의 근원을 보면요, 사실은 인성적인, 그 사람이 키워질 때 인성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원인이 다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을 사람답게 인성이 갖춰진 사람으로 키울 때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내 아이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볼게요. 심리적 감성 역량을 보면 손흥민 선수 월 경기에서 지거나 본인의 어떤 그 투지하고 상황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우는 모습도 사실 많이 봤고요. 본인의 감정선이 굉장히 몽글몽글하다라는 게 보여요. 최근의 영상 중에는 손흥민이 좋아하는 어떤 치매 할머니가 손흥민 선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때 그 사람의 눈빛, 태도 등을 보며 아, 정말 마음이 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는 부분은 올 봄에 있었던 뭐 국가대표 선수 안에서의 어떤 다툼 또는 지금 토트넘에서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소통 역량도 굉장히 잘 갖추어진 사람인 거죠. 그리고 팬들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도 내가 유명한 내가 유명한 선수, 당신들은 팬 이게 아니라 팬들을 항상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인 측면도 볼게요. 어, 국가대표 선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역동에 의해서 본인이 갈등했던 순간에도 나라, 팬,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내고 있는 역량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이 축구 선수로서의 실력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렇게 실력이 잘 갖추어진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 말고도 많습니다. 호날두라던가 다른 선수들이 많은데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이유는 인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훌륭하고 그런 인성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2002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것에서 감성 역량, 내 마음의 감정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하고 의사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의사소통의 방향과 가치가 나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손흥민 선수를 생각하면서 이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인성적인 측면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알아봤고요. 또 오늘 가서 경기 잘 보고 또 제가 느낀 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 우리를 생각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나누는 나누리쌤 황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